같습니다. 네, 이 이쁜 한강, 이쁜 서울이 경제위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백무동입니다. 지금 3시, 새벽 3시 한 40분 됐는데 지금부터 천왕봉을 올라가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백무동. 저 위에 다리 하나 떠 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깜깜합니다. 깜깜한 하늘에 별만 떠 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중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좀 보이나요? 불 켰는데 깜깜하죠? 별 또 짐 풀고 짐 묶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참 상꾼들이란. 후레쉬가 안 나가는구나. 후레쉬 켜야 되겠다. 색깔이 나오네요. 깜깜해서 뭐 저는 이런 상태입니다. 죽겠다. 또 가다가 찍겠습니다. 네, 1시간쯤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딘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는 동행분 있고요. 한 1km 조금 더 걸어온 것 같아요. 2km 걸어왔나요? 깜깜하죠? 4시 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중계하겠습니다. 네, 장토목 산장에 왔습니다. 해가 떠버렸습니다. 추워. 바람이 너무 센데 여기서 라면 좀 끓여 먹고 올라갈 겁니다. 네, 여기는 장토목을 지나서 제소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 추워서 그렇지. 저기 보이는 게 천왕봉. 네, 저 한 30분 더 가야 될 것 같네요. 저기 보이는 제일 높은 거 가운데 있는 거 한야봉.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는 그렇습니다. 손이 시려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이시죠? 통천문을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수봉 쪽일 겁니다. 힘드네요. 바람이 너무 세갖고 손 시려요. 수직으로 한 70m만 올라가면은 저기 천왕봉입니다. 추워. 야, 구상나무 멋지다. 네, 팬데믹 등산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또 천왕봉 올라가겠습니다. 네, 정상 나와갑니다. 저희가 천왕봉 정상입니다. 한 1분이면 올라가겠죠. 바람. 숨소리가 너무 크겠네요. 현재 시간 9시 13분. 예상한 것보다는 한 13분 늦었네요. 14분 늦었네요. 여기 옛날에 국정원 직원들, 신입 직원들
훈련 받을 때 같이 제가 여기 왔었는데 그때 그 직원들하고 화엄사에서 출발해갖고 노고단지하고 장터까지 갔었죠. 비가 오더라고요. 다음날 가니 안 가니 그러길래 제가 훈육관 보고 그랬죠. 야, 스파이 하다가 비 오면 작전 안 할래? 가! 그랬더니 결국 갔어요. 내가 앞장섰죠. 새벽에 일출 본다고. 여기 막 선두로 올라와서 앞에서 불 흔들어주고 와 80명 되나? 모르겠다. 국정원 직원 수도 비밀이니까. 제가 1등으로 왔었는데 오늘은 우리 형님들을 졸졸 따라갑니다. 자,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바른 데다. 네, 옛날에는 경남인의 기상이라고 돼 있었는데 바뀌었죠. 여기가 천왕봉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 빼고 제일 높은데 많이 번져주고 손시려. 제일 몰골은 없습니다. 저기 반짝이는 건 이제 섬진강인가? 저 멀리는 남해바다일 거고. 지리능선 화대종주라고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종주가 제일 길죠. 화대종주. 제가 이 종주로 가끔 하는데 육구종주 덕유산 60령에서 우주구천도까지, 그 다음에 12탕에서부터 설악동까지 가는 설악산 종주. 1년에 한 번씩 가면 참 좋아요. 근데 이번엔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나이 좀 있으면 60이 돼서 그런가요? 근데 세상은 끄떡 없습니다. 뭐 저 혼자 골골내지. 1915m. 그러니까 좋네요. 저 멀리 반야봉도 보이고. 뭐 정치인들 맨날 싸우는데 여기 한번 단체로 왔으면 좋겠어요. 수목업거리다 보면 서로 미워하는 거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떠오르고. 저도 힘이 딸리고 에너지 딸려서 여기 왔습니다. 잠을 안 잤더니만 오면서 졸려가지고. 지리산은 변함없네요. 네, 풍파 때문에 계속 바위는 갈라지고 있지만 지리산 한 번씩 이렇게 임계치를 넘어가 봐야죠. 그래야 또 살맛도 나고 도전할 정신도 생기고. 답답한 요즘 앞으로 심각한 경기 얘기가 올 텐데 에너지 받으러 한번. 제가 그동안 계속 부정적이고 불편하는 방송만 했는데 오늘은 긍정 모드입니다. 한번 올 가을 내년 아주 불경기 이어질 텐데 지금부터 힘을 축적하시기 위해서 등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하산을 하겠습니다. 천왕봉 천왕봉입니다. 즐기십시오. 예, 여기 천왕봉 주변에 까마귀들이 있네요. 까마귀. 바위 위에도 있고. 까마귀. 굉장히 강인한 새죠. 독수리가 날아갔다 사라졌다 하는 새들이지만 강인한 새. 보이십니까? 뒤에 천왕봉. 접니다. 지겨운 하산길입니다. 1시간쯤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도 산석입니다. 산석. 눈 보이는 데는 사라졌고 지리산맥이 완전히 막아줘서 따뜻하네요. 꼭대기는 추워가지고 예, 따뜻하죠. 이거 상수리 나무네. 2달만 지나면 여기 꽃 피고 정말 이쁩니다. 진달래 필 거고 개나리 필 거고. 지리산 진달래 특히 빨개요. 또 저 어마무시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법계사 나올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밑에 로타리 산장, 조금 더 가면 중산리입니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얼음들이 막 나물처럼. 와, 먹고 싶다 이거. 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천같이 생겼네, 천. 네. 무슨 버섯 같아, 버섯. 먹어도 될 것 같아. 이 밀양 얼음골도 이런 식이죠. 네, 재밌는 곳입니다.
네, 드디어 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한 해발 7, 800까지 내려왔나?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흙입니다. 아이고 너덜지 내먹었습니다. 산 좀 탄다고 해도 무릎에 역시 부하가 가니까 1시간 이상 계속 걷긴 했는데 네, 떼죽 많고 항상 지리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지리산 좋아하시는 경남분들 보면 참 강건하고 날렵하게 생겼어요. 천하에 겁이 없는 분들 같아요. 뚱뚱한 사람들도 없고 참 건강해 보입니다. 지리산을 천왕봉을 하루 등산으로 즐기시는 분들, 서울에서는 가봐야 북한산인데 부럽습니다. 네, 흙 푹신푹신하네요. 녹아가지고 물도 올라오고 좀 있으면 봄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또 그리고 뭐들 쓰고 살면 되는 거죠. 별거 있습니까? 네, 법계사, 지리산 법계사에 왔네요. 여기에 3층 석탑인가가 봉우리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옛날에 한참 석탑 공부할 땐 다 쫓아다녔는데 힘이 드니까 가기 싫대. 아까는 정말 졸려서 혼났고 지금은 덜 졸리긴 한데 힘들어요. 밑에 로타리 산장이 있고 옛날 비 올 때 밥 해먹은 생각이 나네요. 법계사 거의 다 내렸습니다. 또 하산합니다. 나중에 꽃필 때 법계사 한번 와보세요. 정말 이쁩니다. 여기가 로타리 산장입니다. 옛날에 여기 와서 비가 펄펄 오는 날 비에다 밥 말아본 적이 있는데 바로 내려갈 테니까 한 3.3km 2시간이나 걸리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한 3km.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극한상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로타리 산장 좀 내려오다가 바라보는 천왕복 쪽입니다. 멋있죠? 쭉 한번 감상하십시오. 네. 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설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덕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지리 진짜 좋아해요. 지리산 이 엄청난 파워가 좋아요. 여기는 계곡도 있고 여기는 정말 희한한 사람들만 도전하는 데라서 재밌어요. 비겁한 사람 없고 진짜입니다. 산에 오는 사람 치사한 사람 별로 없어요. 봄이네요. 봄. 시퍼런 물이 있습니다. 시퍼런 물. 지리산 금방 봄이 옵니다. 네, 12시 8분 새벽 3시 45분에 시작해서 12시 8분 10시간 조금 안 걸렸네요. 아이고 힘드네요. 다 내려왔습니다. 중산리 이제부터는 차가 오는 길입니다. 아이고 여기 12시 30분에 도착할 거라. 그렇군요.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요. 이렇게 한 번씩 풀로 몸을 돌려줘야만 노폐물이고 뭐고 다 터버리죠. 대한민국 사회도 답답한 거 많고 안 풀리는 거 많은데 한번 이런 극기 훈련 같은 거 대통령부터 저는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전부 다 한번 오지게 해가지고 몸에 무리가 걸리더라도 노폐물 다 태우고 그래야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무박산행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치지 말아야죠. 물론. 네, 고맙습니다. 어떠십니까? 색다른 주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뭐 재밌습니까? 맨날 비판만 하다가 조금 에너지를 받는, 기를 받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무박산행 지리산 백무동에서 중산리까지 끝내고 그쪽에 계시는 선배분을 만나서 저 처음 가봤어요. 굉장히 가고 싶었던 곳인데 단천서원을 가봤습니다. 단천서원. 여러분 뭐 도산서원은 많이 아시죠? 퇴계 이양을 모신 곳. 단천서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신 겁니다. 모신 곳입니다. 그 단천서원을 가봤는데 이 단천서원은 조식 선생이 1571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사후 5년 후에 조식 선생을 모시는 사당으로 처음 지었다. 사당 겸 해서 이렇게 차렸죠. 그래서 사당, 옛날엔 사람을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차리면서 그걸 교육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당은 그냥 사당 사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으로서는 일종의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덕천 서원을 차렸고 그 다음에 그 서원이 1609년에 덕천이라는 이름을 조정으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사액서원이 되죠. 근데 이제 불행히 한 260년쯤 지난 1870년 대원군 때 대원군이 사원 철폐령을 내릴 때 이때 이것도 철폐를 당합니다. 도산서원 이런 데는 살아남았는데 철폐를 당합니다. 근데
일제 때인 1920년 이 지역의 유림들이 다시 이 서원을 재건을 했죠. 그래서 지금 덕천서원이 내려오는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덕천서원 바로 뒷건물로 가면은 숭덕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절사자가 아닙니다. 사당사자. 거기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식 선생하고 최영경 선생을 묘신 위패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분이 역시 조식입니다. 조식 선생은 사후에 문정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조정으로부터 시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호를 받은 분들은 그 집안은 선정파라고 그러죠. 그 집안은 특별히 선정파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여러분 종묘에 가시면은 조선의 그 태정, 태세, 문단세부터 고종, 순종까지 위패가 다 모셔 있고 전주의 시들이 항상 매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시면 한 4대까지 제사를 지낼 겁니다. 고종, 고조까지. 근데 임금은 처음 건국하신 분들 또 그 우때까지 추증이 되어 있으면 우때부터 다 제사를 지냅니다. 영원히 지냅니다. 영원히. 후손이 멸절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4대 봉사, 뭐 2대 봉사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한계가 없이 끝까지 지내기 때문에 불천이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조선시대 때 조정에서 이분은 국가에 큰 공이 있으니 어떤 시호를 내려줬다. 문정공 이런 시호를 내리면은 그 집안에서는 불천이로 모셔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고조 할아버지가 지나서 5대, 6대, 15대, 16대 할아버지일지라도 제사를 지냅니다. 중간에 계신 할아버지들은 시호를 못 받았으면 안 지내더라도 이 불천이 제사는 지냅니다.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분이 바로 이 조식 선생인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유는 칼을 찬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업도 그렇지만은 글도 쓰면서 좀 칼을 쓰고 싶었거든요. 이 조식 선생 집안은 서울에 원래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 조씨지만은 그 아버지가 대과에 급제했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고시 5급 고시에 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벼슬을 좀 했는데 출세를 못하고 좌천당했어요. 그 작은 아버지 숙부도 대과에 붙어가지고 벼슬이 제법 올라갔는데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하죠. 뭐 그런 걸 봤는지 이 조식은 어릴 때 이제 소과 지금 얘기하면 7급 공무원 시험에는 1등으로 붙었는데 대과에 한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삼촌이 아까 작은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벼슬 뜻을 버리고 이 고향인 창녕에 내려와서 교육과 학문을 주로 합니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서당이겠죠. 그걸 차렸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덕천서원으로 커지고 그 서원에다가 조식 선생을 모시는 위패를 모시는 사당까지는 숭덕사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학자들이 벼슬을 했든 안 했든 학교를 차리는 거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민사고나 또 수학 정석을 냈던 홍성대 선생이 세운 상상고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대학교는 서울에 성균관이 딱 하나 있으니까 지방엔 대학을 세울 수도 없고 그때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세우는데 명문고등학교가 나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도산서원입니다. 퇴계가 이끌었다고 하는. 퇴계는 대값까지 급제해서 뭐 충청도 어디입니까? 그 단양 군수도 하고 풍기 현감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벼슬하다가 이거 벼슬 뜻이 없다 하고 내려와서 후학을 가르치는 사설 학교 뭐 학원도 좋고요. 그걸 했는데 그게 도산서당, 그게 커져서 도산서원으로 이 정부가 인정하는 사액서원이 되고 나중에 그분의 위패를 모시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문순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아서 역시 그 집안에서는 불천이로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근데 그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 조선은 상당히 줏대가 나름대로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은 좀 줏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한양에서 딱 봤을 때 한양이 중심입니다. 왼쪽이면 좌도, 오른쪽이면 우도입니다. 요즘은 저 이북에 평양을 가는 거를 서울에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기자도 그러고 정부 사람들도 그래요. 내려가는 거죠. 한양이 중심이니까 평양은 아래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올라갔다. 평양에서 서울 사람들 올라오라 그러는데 올라오라는 게 내려오십시오 그래야지 이북놈들은. 잘못됐어요. 조선 때는 모든 게 한양이 중심입니다. 평양 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고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낙동강을 서울 한양에서 봤을 때 낙동강 왼쪽, 동서남북으로 보면 동쪽이죠. 거기가 좌도, 낙동강 오른쪽은 우도, 서쪽인데 거기가 우도입니다.
그 조식 선생은 산청에 계셨기 때문에 경상 우도가 되고, 퇴계는 안동에 있었으니까 경상도 낙동강 왼쪽이니까 경상 좌도에 두 분이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돌아가실 때도 70세, 71세 거의 1년 차이로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경상 좌도에서 안동에서 퇴계가 후학을 키우고, 이분은 경상 좌도 조금 남쪽이죠. 산청에서 키워갖고 영남 큰 유림들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퇴계는 이제 성리학을 주로 하면서 뭐 성학 십도 이런 거 주로 학문 쪽으로 갔는데, 이분은 학문 플러스 무술을 공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거를 어와 살을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두 분 다 임진왜란 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퇴계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유성룡이죠. 그분이 영의정이 돼갖고 임진왜란 때 국가를 이끌고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봉 선생, 그분은 일본에 부사로 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가장 많이 의병들을 지원했던 사람이죠. 그 퇴계의 후손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활동했고, 조식의 제자들은 직접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곽재우 선생 뭐 등등 해가지고 정인홍 해갖고 직접적으로 싸웁니다. 어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식 선생과 그 제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그곳을 지리산 등산 마치고 우리 선배분이 오셔갖고 한번 안내를 해주셔서 처음 가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리산 가시면요, 이 큰 산 밑에 인걸지령이라고, 지리산 가보면 항상 그 큰 인물들이 잘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조식이란 큰 인물이 나와서 많은 인재를 키웠고, 그분들이 국난 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 조식 선생이 제자를 많이 키워서 제자들이 조선에 급제를 많이 하니까, 그때 명종 시절에, 명종은 아무 힘이 없는 임금이거든요. 그때 그 문정 왕후죠. 매야? 그때 여인 열전인가? 그 뭐죠? 여자들 그 궁중 암투를 소재로 한 드라마 히트를 쳤었죠. 매야 하는 그분인가? 문정왕후가 힘 있을 때 이 조식이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벼슬을 하나 내리는데, 그 지역의 현감, 뭐 지금 얘기하면 면장이나 군수하라고 내려보내니까 이분이 딱 받아치는 유명한 단성소가 있죠. 임금은 어려서 국가를 제대로 끌 능력도 없고 실세는 문정 대비로 보이는데, 당신은 한갓 과부에 불과하고 나라가 잘못됐으니 나는 못하겠다, 정치 똑바로 해라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백이 있는 사람이죠. 덕분에 당연히 그에게 내려갔던 벼슬은 취소되고 본인도 갈 뜻이 없었고, 그래서 영원히 이 벼슬을 안 하는 그 선비로 남게 되는데, 그러나 제자를 워낙 잘 키웠고 국난 때 그분들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한번 조식 선생, 그런 분들이 왜 지금 당대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리산 한번 가시면 단천성을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